미국의 유명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웹 3.0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며 비판했고요. 미국 검색 플랫폼 부사장인 빈트 서프도 웹 3.0은 정의되지 않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고 진화 중인 인터넷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웹 3.0이 향후 디지털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대중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죠. 웹 3.0의 등장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문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예술, 특히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 부분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존의 유통 과정에서 생겨나는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NFT입니다. NFT는 웹 3.0 시대의 대표적인 콘텐츠이자 창작물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웹 3.0 환경에서는 개인의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이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도 있죠. 네, NFT 아트는 디지털 형태의 작품을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발행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임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형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품의 그 원본의 진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창작자의 작품이 맞느냐 아니냐. 뭐 작가가 살아있으면 가능하지만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은 대신 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NFT를 활용해서 원본임을 증명하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미술품 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이슈, 위장 논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발생시키죠. 예술품의 진위 여부는 늘 뜨거운 관심사지만 이를 판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요. 대중음악이나 미디어 아트 등의 창작물은 불법 복제가 만연하게 발생해 왔는데요. 박세진 화가는 NFT 아트가 이 같은 미술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미의 여신 비너스를 한 프레임 안에 등장을 시켜서 기술과 미학에 대한 이 담론을 둘이 최고의 여신 둘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NFT 아트마켓에 민팅이 됐었고 그리고 NFT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라는 그 동대문에서 열린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웹3 행사에서 오프닝과 동시에 판매가 되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전 미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신선하지만 더 중요한 건 NFT로 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작품은 한 대형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요. NFT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은 보상 또한 이루어졌죠. 박세진 화가는 디지털 미술이 아닌 회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물 그림도 NFT 작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죠. 제가 이제 파나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에디션이기도 하고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진품을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보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스케치를 똑같은 그림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NFT로 발행을 함으로써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당신이 구매한 파나의 원본이 파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NFT로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 QR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파나 구매자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한테 이 자신이 파나 구매자라는 걸 증명을 하면 제가 NFT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증명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미술품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NFT.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었기에 창작자에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NFT는 예술 작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NFT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웹 3.0 시대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NFT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NFT는 넘쳐나는 디지털 콘텐츠 속에서 명확한 창작자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원본 콘텐츠의 NFT를 발급받으면 NFT의 창작자, 소유자 정보, 최초 발급일이 기록되고요. 복제와 위변조가 불가능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박세진 화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인이 이 NFT를 통해 웹 2.0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저작물과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는 왜 웹 3.0 시대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되는 걸까요? NFT는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기존에는 있었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런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 등록된 어떤 그 시간 그리고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자산과 디지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디지털 정보들은 자산으로서 이제 운영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계속 복사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의 NFT 같은 경우는 등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엄밀하게 이제 대체 불가한 정보로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NFT가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술 작품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발행한 어떤 그 컨텐츠들이 다 NFT로 고유하게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NFT는 콘텐츠의 원본 증명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웹 3.0 환경에 대비해 NFT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3.0 환경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도 등장했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온오프라인 연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지금 학교에 판매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교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QR코드 게임을 활용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방탈출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화재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 맞춰야 화재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을 직접 한번 볼까요? 곳곳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은 후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틀린 거를 모두 틀린 거 아니에요? 각자 정해진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함께 모여 토론도 하고 추론 문제도 풀어나가는데요. 그 화재 예방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방탈출 게임 형태의 포맷을 적용을 해서 만든 그런 컨텐츠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경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몰입도를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관건은 재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미를 줘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웹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컨텐츠를 하나씩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며 교육 효과를 입증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재미와 교육 효과를 모두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웹 3.0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교육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자사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NFT가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컨텐츠가 사용이 되었을 때 사용 이력과 함께 수익률은 얼마고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나 날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NFT 연동을 통한 기술로 인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NFT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콘텐츠 제작자, 이용 내역, 수익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콘텐츠의 원본 증명은 물론이고요. 정당한 보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관리, 꽤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죠. 기업들이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브랜드로 2차 창작을 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막 쓰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고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새롭게 뭐 판을 기존에 있던 룰을 깨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IP 전략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개인이 내가 도대체 이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이제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신기술은 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죠. 웹 3.0의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에 그 힘의 균형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 작은 기업,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거대 플랫폼에게 위협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노력. 웹 3.0을 통해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화되겠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여가를 보낼 거냐 또는 어떤 거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이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거를 즐기면서 같이 내가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시면 그런 게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웹이 탄생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웹 2.0에 들어서며 쌍방소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린 웹 3.0 시대를 말하고 있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탈중앙화된 웹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웹 1.0 시대가 끝나고 웹 2.0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웹 2.0에 대한 정의가 막 내려지자마자 웹 3.0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웹 3.0 시대가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 개개인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발전된 웹 환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획기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차츰 사라져 개인의 재능과 권한이 극대화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웹 3.0이 새로운 디지털 혁명으로 남을지 단순 마케팅 용어로 마무리될지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바탕으로 다시 현재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웹 2.0과 3.0 사이 그 중간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도전을 하며 웹 3.0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환경을 누릴 사람입니다. 웹 3.0이 왜 등장했으며 왜 수많은 사람이 허상과 같을지라도 그 시대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